안녕하세요, 정치빈입니다. 요즘 날씨는 추워졌는데 여의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. 뭐 여권 여당에서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부터 해서 뭐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을 좀 내놓고 있죠. 아무래도 좀 보면 선거에 맞춰서 좀 내놓은 느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. 이제 오늘 그래서 다룰 주제는 지난번 그 방송 연장선입니다. 이준석 신당 얘기입니다.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준석 신당 얘기를 꺼내긴 했죠. 저는 당시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좀 아무래도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신당이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인 대통령이 되려면 현 당 국힘에 남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? 저의 생각은 그런 거였거든요.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 측근이면 어떻게 조언을, 어떻게 얘기를 할까? 저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번에 걸어볼 만 하지 않을까? 그래서 신당으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상황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연일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를 내고 매체를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 뭔가가 나오게 하는 전략 중 하나인데 어쨌든 친미디어 약간 이런 전략적인 걸 잘 알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잘 노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이제는 신당을 안 할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인데요. 여기서 이제 굽히고 들어갈 상황이 아닌 거죠. 일단은 이준석 대표 신당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다는 과정하에 말하면 어떤 스코어가 나올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. 어떤 그러니까 의석수 나올지 몇 개가 나올지인 거죠.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 보수로 일그러지는 국민층이 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현행 그 선거제도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면 비례대표만 한 6, 7석이 가능하지 않을까.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. 실제 그 국민의힘 뽑아줄 유권자들 안에서도 비례대표는 저기를 줘 약간 이렇게 가능성이 좀 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. 현 어쨌든 국힘하고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. 물론 보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지역구입니다. 지역구는 뭐 이전 대표는 예전에도 12년도에도 비례는 안 나가겠다고 했고 실제 그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 나가겠다 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지역구로 도전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구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대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좀 대구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수도권이나 다른 곳은 나가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랑 표가 갈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최대한 국민의힘과 안 겹치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대구라는 곳이 어쨌든 간 그 TK가 보수의 성지로서 누가 이 다음 그 차기 대권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약간 대표가 누구냐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기도 하거든요. 물론 이제 당도 안 만들어졌으니까 총선 전략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제가 기획가라면 그런 걸 감정이입해서 얘기를 드리면 경북대구, 그러니까 TK 지역에는 좀 이준석 신당의 후보들, 지역 후보들을 우선적으로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. 약간 이제 굳이 따지면 안철수 그 대표가 국민의당 모델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TK 기반의 보수당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?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16년도 총선 때 국민의당이 그 호남 기반으로 굉장히 선전을 했잖아요. 저는 그런 걸 충분히 꿈꿀 수 있을 거라 봅니다. 당시 막 40석 가까이를 득표, 뭐 40석 가까이를 이렇게 획득했으니까요. 물론 이게 지금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냐 이런 것도 여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일단 유지된다는 가정하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튼 이렇게 해서 한 두 자릿수 이상, 그러니까 10석 이상의 의석수를 배출한다면 진짜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는 거죠. 뭐 소위 말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보수 정치의 판이 열릴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준석계가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약간 3세력의 느낌이 아니라 보수당을 재건한다, 보수당을 제대로 만들어보자이기 때문에 훗날 이제 국민의힘을 나중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접수하러 갔을 때는 또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의석수가 변변치 못하면 그만큼 영향력은 줄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건 좀 지켜볼 여지가 있다.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가정하고 그럼 국민의힘으로 계속할 가능성은 없나?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내걸었던 게 올해 아니죠. 12월 달 안으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어쨌든 국정기조 전환을 하고 사과도 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친윤 지도부 교체를 해야 남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불가능한 거죠. 어쨌든 간에 그걸 하게 되면 모든 실정을 다 인정한다 이건 그런 느낌을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걸었다가 여권 관계자들 좀 반응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보면
결국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, 또 보면 일각에서는 이전 대표가 선대본부장 같은 걸 원하는 거 아니냐, 그런 걸 줘야지 계속 남아있지 않겠냐고 했는데,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건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. 요즘 축구 용어로 치면 빌드업이라고 하죠. 점점 쌓아가는 모양새인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내걸었던 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짜 설사 이걸 받게 되면 정말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만들어질 거고, 친윤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기 힘드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.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면, 이준석 전 대표 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, 지금 보면 뭐 민주당 비명계, 뭐 구체적으로 이상민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, 금태섭 양양자 같은 분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어쨌든 뭐 중도의 색깔도 있고 보수적 색깔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,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진보정당 인사들이 낀다고 막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저는 이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.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상징하는 게 PC주의를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고,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진보정당 인사들은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걸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, 방송에서.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노회찬의 정의당이라면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해요, 실제로. 그러니까 이제 노동 중심의 얘기라면 해볼 수 있다, 이런 얘기인데, 좀 그 정도, 그러니까 현 이제 정의당 체제에서의 진보정당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? 그거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. 결국에는 이 전 대표가 이제 여당을 압박해서 정권을 사실상 다 받고 돌아오는 가능성, 뭐 이런 게 언급되기는 하지만,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신당 창당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창당을 하게 되면 또 정치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튼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. 지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갑자기 기자회견장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사실 보면 다 이런 걸 예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정치 IQ가 워낙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까지 기획할 수 있는 거죠. 하여튼 이제 좀 선거가 가까워진 만큼 또 재미있는 좀 소식 그리고 분석하는 정치빈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